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제네시스 GV80 기본 오디오 사양과 렉시콘 카오디오 사양 비교 동영상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출력까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볼륨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네시스 GV80 차량 구매 시 160만원에 선택 가능한 렉시콘 카오디오 옵션 소리가 어떤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카오디오는 모비스 앰프가 설치된 기본 오디오 사양과 렉시콘 사양으로 나뉩니다. 렉시콘 옵션은 프론트 도어 측이 3웨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어 상단에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 미드 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오디오 사양은 상단에 미드레인지가 없이 하단에 미드 우퍼와 상단에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 하단에 설치된 6.5인치는 미드 우퍼가 아닌 풀레인지 스피커입니다. 풀레인지 스피커라 할지라도 이렇게 도어 하단에 장착되어 있으면 중역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렉시콘과 같은 고급 오디오 사양에서는 도어 상단에 중역대 재생을 위한 미드레인지를 추가하여 3웨이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앞쪽 스피커만 3웨이로 구성하고 뒤쪽 스피커는 2웨이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네시스 GV80 렉시콘 옵션은 뒤쪽까지 3웨이로 구성된 고급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3웨이 풀 멀티가 아니라 3개의 스피커를 2채널로 구동하는 3웨이를 가장한 2웨이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상단에 설치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연결되어 있어 앰프 한 채널로 구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간 위상을 조정할 수 없고 양쪽 스피커의 위상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는 GV80 기본 오디오 사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바닥을 쳐다보고 있어 청취각이 심하게 틀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하지만 귀에는 잘 안 들리게 됩니다. GV80 렉시콘 카오디오 옵션은 센터 스피커 구성도 기본 오디오 사양과 다릅니다. 기본 오디오 사양은 트위터가 없이 2인치 풀레인지 스피커 4개가 2개씩 나뉘어 2채널로 구동되고 있지만, 렉시콘 옵션은 2인치 미드레인지 4개가 동시에 한 채널로 구동되고 있고 가운데 트위터가 추가되어 한 채널이 별도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즉, 센터 스피커가 풀 멀티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렁크 쪽에는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고 서브우퍼는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 밑에 한 개씩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피커 개수는 총 21개로 센터 스피커 용도로 5개가 사용되고 앰프 채널 수는 14채널입니다. 스피커 개수와 앰프 채널 수가 틀리다는 건 풀 멀티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음상이 또렷해지거나 각 스피커의 위상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플랫한 특성의 소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네시스 GV80 렉시콘 옵션 사양이 청감상으로는 어떻게 들리는지 청음해 봤는데, 우선 퀀텀 로직 서라운드를 일반 모드로 한 후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본 오디오 사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기본 오디오 사양은 앰프가 있음에도 출력이 너무 낮고 서브우퍼가 2개나 장착되어 있음에도 저음이 낮아 우퍼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렉시콘 옵션은 출력이 충분히 크고 저음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립니다. 특히 킥드럼이 과할 정도로 크고 깊고 낮은 저음도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특성은 힙합이나 댄스 음악을 들을 때 흥이 날 수 있지만 재즈나 발라드, 보컬 위주의 음악을 들을 때는 부민기 있는 소리가 커져 지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컬 소리의 재생 위치도 완전히 틀린데, 기본 오디오 사양은 보컬 소리가 운전석 아래에서 들리면서 센터 측으로 움직였는데, 렉시콘 옵션 사양은 보컬 소리가 눈앞에 생기지만 음상이 또렷하지 않고 좌우로 너무 움직입니다. 놀라운 건 가끔씩 뒤쪽에서 거슬리는 보컬 소리가 들리는데 특정 주파수 대역이 뒤쪽 스피커에서 부스트되는 느낌이 듭니다. 퀀텀 로직 서라운드를 바꿔서 들어보면 눈앞에 있던 보컬 소리가 사라지고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채널 분리도도 많이 떨어져 모노처럼 들리는 느낌이 들고 임장감이 떨어져 소리가 현실적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정돈되지 않는 어지러운 소리라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청감상 들렸던 소리가 RTA상으로는 어떤지 측정해보면, 가장 먼저 70Hz의 저음이 기준선 대비 20dB 정도로 너무 큽니다. EDM이나 힙합 장르의 음악을 들을 때 좋게 들리지만 타 장르에서는 어둡고 우울하게 들릴 겁니다. 160Hz 근방 중저음도 너무 큰데 킥드럼 소리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부민기 있는 지저분한 저음이 들릴 수 있으며, 600Hz 근방 중역대의 깊은 딥은 보컬 소리가 힘이 없고 가볍게 들리게 됩니다. 반면 1kHz 근방의 중역대가 너무 큰데 아마도 뒤쪽에서 거슬리게 들렸던 대역이 이 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kHz 근방의 중고역대는 깊게 꺼져 현실감이 떨어지고 4kHz 이상의 고음도 대략 3dB 정도 낮아 작은 볼륨에서 밝고 경쾌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RTA 이상 그래프로 보면 제네시스 GV80 렉시콘 옵션은 저음과 중저음이 아주 강조된 댄스 음악을 위한 세팅으로 이런 특성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미국 사람들 취향의 저음과 중저음이 강조된 댄스 음악용 세팅을 보컬이 선명하고 임장감이 좋은 현실감 있는 소리로 바꾸면서 가끔씩 뒤에서 들리는 거친 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피커만 교체해서 해결이 될까요? 답은 뻔하지만 순정 앰프에서 각 스피커로 전달되는 특성을 보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순정 앰프에서 프론트 측 스피커로 전달되는 주파수 특성입니다. 도어 상단에 있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는 한 개의 배선으로 370Hz 하이패스가 되어 있고 미드우퍼는 60에서 370Hz 밴드패스, 서브우퍼는 밴드패스 로우패스가 되어 있네요. 서브우퍼의 출력을 보면 다른 채널에 비해 굉장히 높게 출력이 되고 있고 RT 이상에서 높게 출력되었던 160Hz 근방의 중저음 또한 순정 앰프에서 높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음과 중저음이 크게 출력되도록 개발자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죠.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측 출력 특성을 보면 10kHz 이상의 고음이 아주 크게 부스트 되어 있는데 트위터가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니 고음이 잘 들리지 않아 이를 보상하기 위해 10kHz 이상의 고음을 아주 높게 이퀄라이징을 했는데 이는 일반 오디오 사양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또한 좌우 미드레인지 측 출력 특성이 서로 다릅니다. 미드우퍼 또한 좌우 출력 특성이 다릅니다. 조속 측은 250Hz까지 높게 부스트되어 있죠. 센터 스피커 출력 특성을 보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측이 풀 멀티로 되어 있어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두 겹쳐보면 플랫한 특성을 가진 풀레인지 신호는 한 개도 없으며 모든 신호가 스피커의 특성에 맞게 장착 위치에 맞게 개발자가 의도한 특성으로 모두 세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스피커로 교체하면 소리가 좋아질까요? 내가 원하는 소리로 만들려면 스피커 교환만으로는 안되며 순정 앰프에서 출력되는 특성을 변화시켜 줘야 하는데 DSP 앰프를 통해서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에 설치한 DSP 앰프는 독일자 헬릭스 V8 MK2 모델로 8채널입니다. 하지만 프론트 측 스피커를 풀 멀티로 구동하려면 최소 9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태리산 모스코니 피코 2채널 앰프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물론 이 앰프도 DSP 앰프에서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10채널 DSP 앰프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프론트 측 스피커를 다인 에소텍 MW162 미드우퍼 2개, MD102 트위터 2개로 교체할 건데 미드레인지의 경우 순정 3인치의 뎁스가 워낙 얇아 교체 가능한 스피커가 극히 제한적이고 순정 스피커보다 성능이 좋다는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순정 미드레인지 또한 풀 멀티 방식으로 DSP 앰프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소리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우선 3웨이를 가정한 2웨이 시스템을 3웨이 풀 멀티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기존 두 가닥의 스피커 배선에 3웨이 구성을 위한 스피커 배선을 추가하여 스피커 한 개당 앰프 채널 한 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FS가 낮아 저음 재생에 유리한 다인 MW162 미드우퍼의 출력에 의해 도어 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긴 작업을 해주고 순정 스피커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다인 미드우퍼를 장착합니다. 제네시스 GV80에 말도 안 되는 트위터 장착 위치 대신 챔버를 사용하여 다인 MD102 트위터를 고정해주고 헬릭스 V8 DSP 앰프와 피코2 앰프는 트렁크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 스피커 교체나 DSP 앰프 장착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세팅 작업입니다. 헬릭스 V8 MK2는 에코 플랫폼이 적용된 DSP 앰프로 오디오텍 피처사 제품에만 제공되는 버추얼 채널을 지원하는데 버추얼 채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주파수별로 나누어진 신호를 모두 합쳐서 한 개의 풀레인지 신호를 가상 채널로 만들 수 있으며 센터 스피커 채널 또한 리얼 센터 기능을 사용하여 좌우 동시에 녹음된 소리만 출력하게 하여 채널 분리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한 개의 풀레인지 신호를 버추얼 채널로 만들면 새롭게 설치한 스피커의 스펙에 맞도록 커팅 주파수를 변경하여 순정 상태와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풀 멀티 배선 작업의 장점 중 하나가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스피커의 소리 크기가 기준선에 맞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개인 조정 후 RTA를 보면 너무 컸던 우퍼 소리는 DSP 앰프에서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적당히 낮춰졌지만 여전히 중저역대가 크고 순정에서는 작게 들렸던 고음이 오히려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 때문으로 플랫하게 출력되지 않고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순정 오디오 출력성을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하여 버추얼 채널에서 인풋 얼라이먼트를 해주면 지금과 같이 정돈된 소리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곳에 딥이 보이는데 특히 중역대와 중고역대에 딥이 심해 보입니다. 이런 딥들은 이퀄라이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우선 타임 얼라이먼트를 통해 청취석을 기준으로 거리가 다른 스피커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ATM 기능을 활용하여 각 스피커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 타임 얼라이먼트가 완료된 후 RTA를 보면 중역대의 딥은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중고역대의 딥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버렸는데, 이 대역은 양쪽 미드레인지와 센터 스피커 간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것으로 해당 스피커의 위상과 타임 조정, 올 패스 EQ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상과 타임 조정이 완료된 후 RTA를 보면 중역대의 딥과 중고역대의 딥이 개선되어 기준선에 점점 모여들고 있으며 고음까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으로 소리를 다듬어 주는데,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파라메트릭 모드로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세팅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순정 상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제네시스 GV80 렉시콘 카오디오는 저음과 중저음이 너무 커서 부민기 있는 저음이 들렸고, 600Hz 근방의 중역대 딥으로 보컬이 약하고 2kHz 근방의 중고역대 딥으로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으며, 4kHz 이상의 고음이 대략 3dB 정도 낮아 작은 볼륨에서 밝고 경쾌하게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순정 렉시콘 사운드가 출력이 크기 때문에 소리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너무 컸던 70Hz의 저음을 낮추고 부족했던 80에서 100Hz의 저음을 높여 저음이 조정이 되었고, 역시나 너무 커서 문제였던 160Hz 근방 저음도 조정되어 부민기 있는 저음이 사라졌습니다. 600Hz 근방의 깊은 딥도 충분히 채워져 중역대가 평탄해짐으로써 보컬이 선명해졌고, 현실감 있게 들리는 구간인 2kHz 근방의 딥도 충분히 채워져 말소리의 윤곽이 뚜렷하고 명쾌하게 들리며, 3dB 정도 부족했던 4kHz 상의 고음도 채워져 작은 볼륨에서도 명쾌하고 예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청감상으로도 이렇게 들리는지 앞서 들었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네시스 GV80 렉시콘 카오디오 옵션이 160만원인데 힙합과 EDM과 같은 댄스 음악을 주로 들으신다면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애프터마켓용으로 이 정도 출력과 이 정도 저음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라드나 재즈와 같은 보컬 위주의 음악이나 클래식과 같은 음악을 들으신다면 기본 오디오 사용해서 DSP 앰프 장착과 정밀 세팅을 작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차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가 소리의 재생 위치인데, 가끔씩 뒤쪽에서 들리는 거슬리는 보컬 소리와 정돈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혼란스러운 소리가 눈앞 한시 방향의 음상을 만들어 차분하고 정돈된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녹음된 영상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튜닝이 완료된 후 녹음된 다른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며, 가급적 이어폰으로 청취해야 실차와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차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